순자야, 나 좀 숨겨줘. 제발 혜원이만은 지켜야 해. 어서 들어와. 여러분, 800만 원. 사람 하나의 목숨값이 고작 8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깔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해서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아파트까지 마련해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아들 내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집에서 좀 쉬면 나아.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아들 내외는 장모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에 파리 5성급 호텔에 5천만 원짜리 럭셔리 여행. 엄마 목숨에는 800만 원도 아까웠던 사람들이 장모님 생일에는 5천만 원을 웃으며 쓴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자네 반찬 가게. 주인은 올해 71살 박순자 씨. 순자 씨는 23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오늘 저녁에 미역국 끓여줄게라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은 건 돌도 안 된 아들 하나,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 3천만 원. 친정에서는 아이를 놓고 새 출발하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김밥말이. 아이 분유값 아끼려고 본인 끼니를 걸렀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고무장갑을 끼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열이 나면 업고 응급실을 뛰었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한겨울에 40분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순자 씨의 등은 땀으로 젖었지만 아이는 따뜻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렇게 10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망원시장 한쪽에 3평짜리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하늘이 깜깜할 때 순자 씨는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물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반찬통을 진열하고, 그러다 손님이 오면 환한 얼굴로 어서 오세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순자 씨를 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며 40년을 버텨낸 여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여자. 하지만 순자 씨 본인은 독한 게 아니라 그냥 아들 하나만 보고 버틴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의 유일한 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현우. 현우를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새벽에 떡을 쪄서 팔았습니다. 현우가 시험 기간이면 반찬 가게 구석에서 비닐봉지를 하나 깔아놓고 현우야, 힘내라고 적은 비닐봉지를 택배 편의점에 맡겨놓고는 빈 가게에 서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 잘 키우고 있지? 조금만 더 기다려. 현우가 취업하던 날 순자 씨는 빈 가게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현우가 전화로 엄마 나 합격했어라고 말했을 때 순자 씨는 그래,
잘했다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자 씨는 평생 모은 돈에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700만 원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면 됐지. 엄마는 반찬 가게만 있으면 돼. 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 수빈이 현우를 바꿔놓았습니다. 수빈은 강남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순자 씨의 반찬 가게를 처음 본 날 수빈은 코를 살짝 찡그리며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인사를 온 자리에서 수빈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파시는 분이 사돈이 되시는 거군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요. 결혼식 날 순자 씨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한복 소매 안에 감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수빈 쪽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 아줌마래. 순자 씨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현우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순자 씨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시장 냄새가 옷에 밴다며 싫어한다는 걸 순자 씨는 같은 시장 상인인 미경 씨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남에게서 듣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부모가 되어 본 사람은 압니다. 순자 씨는 한 번은 손자 보고 싶어 현우네 아파트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반찬을 정성껏 싸들고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렀을 때 수빈이 인터폰 너머로 한 말이 이겁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지금 좀 바빠서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반찬 보따리를 문 앞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면 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 씨는 가게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물을 썰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시장 상인 미경 씨가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급성 심부전.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투석으로 버텨야 합니다. 수술비는 약 800만 원. 시간이 없습니다. 순자 씨의 통장 잔고는 320만 원. 반찬 가게 보증금을 빼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가게를 잃으면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가게, 자신의 전부였던 그 세 평. 의사가 나간 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현우한테 전화해. 어머니가 이런데 자식이 모른 척 하겠어?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부탁을 하려는 겁니다. 전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현우야, 엄마가 좀 아픈데 수술비가 좀 필요하다. 800만 원이면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대답한 건 그 옆에 수빈이었습니다. 스피커폰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금 대출 갚느라 빠듯한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좀 쉬면 나을 수도 있잖아. 수술이 꼭 필요한 거 맞아? 다른 병원도 알아봐.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시장 상인회 같은 데서 지원금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알아보시는 게.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빈이 끄는 건지 현우가 끄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겨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다. 평생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은 자식에게조차 짐이 되는 걸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순자 씨는 같은 시장 상인인 미경 씨에게서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미경 씨의 딸이 인스타그램에서 본 걸 보내준 겁니다. 파리 에펠탑 앞,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수빈, 멋진 정장을 걸친 현우, 사랑하는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케이크,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유럽 여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파리 5성급 호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로마, 바르셀로나까지 이어지는 2주간의 럭셔리 투어. 5천만 원.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내 며느리 인스타그램이야. 장모 칠순잔치를 유럽에서 했대. 5천만 원 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어. 순자 씨는 사진을 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800만 원. 엄마 목숨값은 8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장모 생일에는 5천만 원을 웃으면서 쓸 수 있는 거구나. 순자 씨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엄마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옆에서 수빈은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자 씨가 40년 동안 반찬을 팔아본 돈보다 그 쇼핑백 하나가 더 비쌀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찮은 사람이었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을 포기하려 했던 겁니다. 사람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을 쓰지 않겠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것도 자식에게서. 순자 씨가 수술을 포기하고 퇴원 서류를 쓰려던 날,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님,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현우일 리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오전에 이미 다녀갔고요. 5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하지만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손에는 꽃다발 하나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순자 씨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여성이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침대 옆에 서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 이모 저 혜원이에요. 5살 때 이모 등에 엎여서 잠들던 혜원이. 40년 전 순자 씨가 아직 27이었을 때 남편을 잃고 시장에서 김밥을 말아 팔던 시절 옆 좌판에서 국수를 팔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혜원의 어머니 영숙 씨. 영숙 씨는 남편에게 매일 맞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국수를 팔고 5살 혜원이는 옆에서 조용히 엄마 치마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참견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일이니까. 그러다 어느 겨울밤 영숙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안고 순자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나 좀 숨겨줘. 제발 혜원이만은 지켜야 해. 순자 씨는 자기도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월세방 한 칸에 아들과 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밤 순자 씨는 영숙 씨와 5살 혜원이를 자기 방에 들였습니다. 3달 동안 순자 씨는 그들을 재워줬습니다. 밤에는 순자 씨가 문 앞을 지켰습니다. 영숙 씨 남편이 찾아올까 봐서요. 새벽에 혜원이가 무서워서 울면 순자 씨가 등에 업고 노래를 불러주며 재웠습니다. 혜원이는 순자 씨 등에 업히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순자 씨의 목을 꼭 잡은 채 3달이 지나고 순자 씨는 자신이 가진 돈 70만 원을 영숙 씨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갖고 혜원이 데리고 부산 가. 거기서 다시 시작해. 순자야, 이 은혜는 꼭 갚을게. 꼭. 은혜는 무슨. 혜원이 잘 키워. 그게 다야. 영숙 씨는 울며 떠났고 그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5살 혜원이가 자라서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대한민국 5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원이가 지금 순자 씨의 병실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있었어요. 마포시장에서 김밥 팔던 순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도 혜원이도 죽었다. 반드시 찾아서 은혜를 갚아라. 저는 10년을 찾았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혜원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혜원아, 이렇게 컸어. 이렇게 잘 됐어. 혜원도 울었습니다. 이모, 아직도 손이 이렇게 거칠어요. 그때도 이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병명도, 아들의 냉대도. 이모, 수술비는 제가 냅니다. 아니, 제가 내는 게 아니라 40년 전 이모가 주신 70만 원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자까지 쳐서요. 혜원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가 혜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니? 이모가 그렇게 기르셨잖아요. 3달이었지만 그 3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뭔지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법을 하게 됐어요. 수술은 3일 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혜원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직접 죽을 끓이고 과일을 깎아드리고 순자 씨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순자 씨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 혜원은 답했습니다. 이모, 40년 동안 못한 거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순자 씨는 혜원의 손을 잡고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에게 받지 못한 따뜻함을 40년 전 품에 안아줬던 아이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순자 씨에게 혜원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모, 혹시 고향에 땅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충남 서산 쪽에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건데.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그냥 자풀만 무성한 땅이야. 3,000평인가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요. 현우한테 주려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 쓸데없는 땅이라고. 혜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모, 그 땅이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혜원의 로펌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남 서산 일대의 개발 제한 구역이 곧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서산 앞바다에 대규모 복합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정부 예산만 수조 원. 주변 땅값은 이미 들썩이고 있었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공식 발표되면 순자 씨의 3,000평 땅은 직접 수혜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모 땅의 현재 감정 예상가는 최소 80억, 최대 120억 원입니다. 뭐라고? 네, 이모. 빠르면 6개월 안에 공식 발표가 납니다.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짐이라고만 생각했던 땅. 아들한테 주려 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 세금 내려고 반찬을 더 만들어 팔아야 했던 땅. 그 땅이 100억이 된다니. 이모 이름으로 된 등기가 확실하시죠? 그럼 내 이름이지. 근데 혜원아, 그게 정말이야? 이 이모가 100억을 가지게 된다고? 혜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이모, 이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현우 씨에게는요. 제가 법적으로 이모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 피 한 방울이 순자 씨의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낮잠을 자는 사이 휴대폰에 혜원에게서 온 문자가 떴습니다. 이모, 서산 땅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평당 약 330만 원, 총 99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문자를 본 사람은 순자 씨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형식적인 병문안을 왔던 며느리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순자 씨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화면에 뜬 알림. 99억. 그 숫자를 본 순간 수빈의 눈이 변했습니다. 수빈은 화장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와. 시어머니 땅이 100억이래. 그날 저녁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현우와 수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효자와 효부가 된 겁니다. 엄마, 이거 유기농 홍삼이야. 몸에 좋은 거래. 비싼 건데 엄마니까 사온 거야.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처음 끓여본 거라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요리 배우고 있어요. 수빈은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기요 아니면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 어머니 하며 팔짱까지 끼려 했습니다. 현우는 병실에 올 때마다 순자 씨 이불을 여미고 리모컨을 건네며 엄마 편한 거 바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하지만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는지. 한편 순자 씨는 혜원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혜원아, 현우가 갑자기 매일 와. 수빈이도. 혜원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모,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앞으로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아무것도요. 그리고 이모,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병실에 제가 작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도 될까요? 이모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현우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과일을 깎아주는 척하면서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좀 힘들어. 사업을 하나 하려는데 투자금이 필요한데 5억만 빌려줄 수 있어?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5억? 엄마한테 800만 원도 없는데 5억이 어디서 나오니? 현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빈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빚이 좀 있어요. 5억이면 정리되거든요. 어머니 서산 땅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정리하시면. 서산 땅. 순자 씨의 눈이 차갑게 변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그거였구나. 수빈은 순자 씨의 반응이 없자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현우 아버지 없이 현우를 키우신 것도 대단하시지만 이제는 자식한테 좀 기대셔도 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노후도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땅 문제는 저희한테 맡기시면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말. 800만 원도 아깝다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순자 씨에게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일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현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 빼곡히 들어있는 법률 문서. 엄마, 이거 그냥 사인만 하면 돼. 땅 일부를 내 이름으로 옮기는 거야. 세금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게 좋대. 법무사한테 물어봤어. 순자 씨가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증여 서류잖아. 상속도 아니고 증여. 세금 때문이라고. 엄마, 복잡한 거 몰라도 돼.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현우야.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했어. 세금 계산 못할 것 같아?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수빈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현우 거잖아요. 미리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서로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이 병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이구나. 순자 씨는 조용히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해. 엄마, 안 한다고 했잖아. 일주일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우가 또다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빈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손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더 이상 미루지 마. 그냥 도장 찍어. 안 한다고 했잖아. 왜? 엄마 죽으면 어차피 내 건데 왜 이렇게 해? 또 그 말. 죽으면 순자 씨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순자 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엄마. 순자 씨가 손목을 빼려 하자 현우가 밀쳤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수술 후 회복 중이던 71살 노인이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팔꿈치에서 피가 났습니다. 수빈은 놀란 듯 서 있었지만 순자 씨를 일으키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먼저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하자고요.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데 먼저 주운 건 서류였습니다. 순자 씨는 바닥에 앉은 채로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취업 소식을 전하며 엄마 나 합격했어 하던 그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사실 순자 씨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현우 내외가 본색을 드러낼 것을 예상하고 한 달 전부터 법적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병실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 현우와 수빈의 대화를 모두 기록한 영상, 증여 서류를 강요한 정황, 어차피 돌아가시면이라는 발언, 그리고 순자 씨를 밀쳐 다치게 한 폭행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혜원 변호사, 그리고 경찰 2명,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혜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현우 씨, 박수빈 씨, 존속상해, 노인학대, 재산 갈취 미수, 증거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실 내 CCTV 영상, 녹음 파일, 증여 강요 서류 사본까지 수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혜원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어머니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졌을 때 수술비 800만 원을 거절한 것.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장모 칠순잔치에 5천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간 것. 어머니 몰래 땅값을 확인한 것.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 것. 그리고 오늘 71살 노인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범죄입니다. 수빈의 입이 벌어졌다 다쳤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겁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들인데. 순자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혜원이 부축했습니다. 팔꿈치에 감긴 붕대에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40년 동안 시장에서 세상의 모진 바람을 다 맞으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죽어가는데 800만 원이 없다고 했지. 근데 장모 생일에는 5천만 원 쓸 수 있었어. 그래,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엄마 자존심 죽이면 되니까.
내가 명절에 안 와도 참았어. 며느리가 시장 냄새 싫다고 해도 참았어. 손자 보러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도 참았어. 근데 돈이 생기니까 돌아와서 엄마한테 도장 찍으라고 밀치는 건 그건 자식이 할 짓이 아니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너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겠다. 현우가 무릎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그 한 번만을 엄마가 먼저 말했었다. 수술비 8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순자 씨가 수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코를 막았지. 그게 내 본 모습이야. 지금 이 무릎 꿇은 게 진짜가 아니라 그때 코 막은 게 진짜야. 수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늘자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집행합니다. 첫째, 서산 소재 3,000평 부동산 전체를 포함한 순자 씨 명의의 모든 재산을 공익신탁재단에 출연. 재단명은 순자 나눔 재단. 수술비가 없는 노인과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 둘째, 이현우, 박수빈에 대한 존속상해 및 노인학대 형사 고소장 접수. 셋째, 상속 결격 사유 확인 소송 제기. 이에 따라 이현우는 향후 박순자 씨 재산에 대한 어떠한 상속권도 주장할 수 없음. 100억 원. 단 한 푼도 이 자식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수빈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100억을 기부한다고요. 시어머니, 제발. 현우 아버지도 없이 자란 아들인데 이럴 수 있어요? 순자 씨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키워준 아들이라서 더 이상은 못 참는 거야. 40년 동안 너 하나 보고 살았어. 새벽에 떡 쪄서 내 등록금 만들고 밤에 김밥 말아서 내 밥값 만들고 내 인생 전부를 너한테 줬어. 근데 너는 엄마 목숨에 800만 원도 아까웠잖아. 이제 그 100억은 엄마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쓸 거야. 엄마처럼 수술비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엄마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경찰이 현우와 수빈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순자 씨는 그 아들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원이 순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 씨는 혜원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수의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쏟아부은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라고. 더 이상 밟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겠다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3개월 후 순자 씨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시장 상인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미경 씨가 울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가서 잘 살아. 너무 고생했다.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미경아, 40년 동안 옆에서 버텨줘서 고마워. 너도 건강해.
고향 서산의 작은 시골집, 마당에 텃밭이 있고 뒷산에서 새소리가 들리는 곳,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순자 씨를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곳에서 순자 나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한 노인들,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재단의 첫 수혜자는 6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자식들이 외면한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직접 병원에 가서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술비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 여성은 순자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자 씨가 그 여성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어요. 건강해지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40년 전 순자 씨가 영숙 씨에게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잘 살면 그게 다라고. 그렇게 순자 나눔 재단은 첫 해에만 47명의 노인과 23명의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능하면 직접 병원을 찾아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자기가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혜원은 한 달에 한 번 서산을 찾아옵니다.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순자 씨 등 뒤에 앉아서 어깨를 주무르는 겁니다. 순자 씨가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혜원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이모, 40년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39년 남았어요. 순자 씨는 혜원에게 직접 담근 깍두기와 총각김치를 싸주며 말합니다. 혜원아, 내가 내 딸이다. 혜원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모 딸이었어요. 가끔 순자 씨는 현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눈이 먼저 떠지면 텃밭에 나가 고추를 따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현우가 어릴 때 고추를 따며 엄마 이거 매워? 하고 물었던 것을. 그때 순자 씨가 맵지. 근데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하고 웃었던 것을. 그때의 현우는 순수했습니다. 엄마 등에 업히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아이. 언제부터 그 아이가 사라졌을까? 순자 씨는 가끔 그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지 않기로 합니다. 답을 찾으면 또 아플 테니까. 대신 순자 씨는 재단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줍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현우에게 주지 못한 사랑이 다른 곳에서 피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어느 맑은 가을 아침, 순자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뒷산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는 혜원이 보내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 혜원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뒤에는 순자 나눔 재단 개소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목숨은 8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지. 근데 그 목숨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잠시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100억도 복수도 아닙니다.
800만 원을 거절할 수 있는 자식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식이 돈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슬픈 건 그런 자식을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무조건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박순자 씨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밟히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40년 전 추운 겨울밤에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40년 후 자신을 살렸습니다. 70만 원이 100억이 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40년이 지나도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인연은 그렇게 돌고 돕니다. 당신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10년 후, 20년 후, 어쩌면 40년 후에 당신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심코 외면한 손 하나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40년 후 당신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